거꾸로 매달린 별. 얘들아, 밤하늘을 보면 거꾸로 매달린 별이 있다는 거. 아니, 그 별은 벌을 받은 왕비님의 슬픈 이야기에서 비롯되었대. 바로 카시오페이아. 북쪽 하늘에서 1년 내내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별자리는 반짝반짝 예쁘지만 슬픈 이야기가 숨어 있어. 어떤 친구들은 이 별자리를 W자, 또 다른 친구들은 M자로 생각하기도 해. 신기하지? 카시오페이아가 왕자에 묶여 하늘을 빙글빙글 돌기 때문에 모습이 바뀌는 거래. 1년의 반은 똑바로, 나머지 반은 거꾸로 매달린 채 하늘을 떠다니는 모습은 신이 내린 벌이라고 해. 영원히 하늘을 돌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달으라는 뜻이지. 오늘은 카시오페이아 별자리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리고 그 이야기가 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지 함께 알아보자. 권력과 아름다움을 가진 여인. 옛날 아주 먼 옛날, 카시오페이아는 에티오피아의 왕비였어. 고대 그리스 시대에 에티오피아는 지중해 너머 아주 먼 곳에 있는 나라였는데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신비롭고 멋진 왕국으로 알려져 있었대. 카시오페이아는 케페우스 왕의 부인이었고 안드로메다라는 예쁜 딸도 있었단다. 왕비는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 백성들은 카시오페이아 앞에서 고개를 숙였고 왕비의 말 한마디에 궁궐 전체가 움직였지. 하지만 카시오페이아는 권력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외모도 가지고 있었어. 누가 봐도 인정할 만큼 눈부시게 아름다웠대. 권력과 아름다움, 이 두 가지를 모두 가진 사람은 정말 드물지. 이렇게 특별한 사람들은 가끔 자기가 엄청 대단하다고 착각할 수 있어. 카시오페이아도 거울을 볼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을 느낄 때마다 자신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생각했을 거야. 자신을 긍정하고 사랑하는 건 좋은 일이지만 너무 지나치면 안 된다는 걸 꼭 기억해야 해. 한마디 말이 부른 재앙. 어느 날 카시오페이아가 이런 말을 했어. 내 딸 안드로메다와 나는 바다의 요정들보다 훨씬 더 예뻐. 정말 딱 한마디였어. 자랑이었을까? 아니면 그냥 농담이었을까? 아니면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을까?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 말 때문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돼. 바다의 요정들은 네레이데스라고 불렸는데 바다의 신 포세이돈을 모시는 신명의 예쁜 요정들이었어. 요정들은 인간이 아니라 신에 가까운 존재였지. 카시오페이아가 자신과 딸을 요정들과 비교하면서 자기들이 더 예쁘다고 말한 건 큰 잘못이었어. 옛날 그리스 사람들은 이걸 휘브리스라고 불렀는데 엄청난 오만함, 즉 신에 대한 도전으로 여겼대.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려고 할 때 신들은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았어. 카시오페이아의 말은 곧바로 네레이데스에게 전해졌고 요정들은 엄청 화가 났어. 감히 인간 주제에 자신들과 비교하다니. 결국 요정들은 바다의 신 포세이돈에게 이 사실을 알렸단다. 개인의 잘못, 모두의 고통. 포세이돈은 엄청나게 화를 냈어. 신화 속에서 신들의 분노는 항상 개인에게만 머물지 않았어. 그 분노는 공동체 전체로 퍼져나갔지. 포세이돈은 무시무시한 바다 괴물 케토스를 에티오피아로 보냈어. 거대한 바다 괴물이 나타나 해안을 마구 파괴하고 배들을 뒤집어 버리고 항구를 엉망으로 만들었어. 사람들은 너무 무서워서 덜덜 떨었지. 왕비의 말 한마디 때문에 나라 전체가 큰 위험에 빠진 거야. 케페우스 왕은 신에게 어떻게 해야 이 재앙을 멈출 수 있는지 물어봤어. 신의 대답은 너무나 슬펐어. 왕의 딸 안드로메다를 바다 괴물에게 제물로 바치시오. 카시오페아의 자랑 때문에 아무 잘못도 없는 안드로메다가 희생되어야 했던 거야. 이게 바로 자만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보여주는 이야기란다. 슬픔 속의 희생. 안드로메다는 바다를 바라보는 바위에 묶였어. 파도가 바위를 때리는 소리만 들리는 외로운 곳이었지. 안드로메다는 어떤 기분이었을까? 자신의 엄마 때문에 이런 끔찍한 일을 겪게 되었다는 걸 알았을까? 아니면 아무것도 모른 채 괴물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렸을까? 신화는 안드로메다의 마음을 자세히 알려주지 않지만 우리는 상상할 수 있어.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무시무시한 괴물이 다가오기만을 기다리는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무서웠을까? 카시오페이아는 어땠을까? 딸이 바위에 묶여 괴물을 기다리는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후회했을까? 자신의 말을 되돌리고 싶었을까? 신화는 이것도 알려주지 않아. 하지만 우리가 아는 건 그 순간 카시오페이아는 왕비였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거야. 권력도 아름다움도 딸을 구할 수 없었어. 영웅의 등장, 끝나지 않은 슬픔. 바로 그때 영웅 페르세우스가 나타났어. 메두사를 물리치고 돌아가던 페르세우스는 바위에 묶여있는 안드로메다를 발견했지.
그리고 무시무시한 바다 괴물이 안드로메다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았어. 페르세우스는 용감하게 괴물과 싸워 물리쳤어. 메두사의 머리를 괴물에게 보여주자 괴물은 그 자리에서 돌로 변해버렸단다. 안드로메다는 마침내 구출되었어. 정말 다행이지. 영웅이 나타나 공주를 구하고 둘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을까? 에티오피아는 다시 평화를 되찾았을까? 하지만 카시오페이아의 잘못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어. 안드로메다는 살아 돌아왔지만 카시오페이아가 저지른 오만함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 바다 요정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고 포세이돈 역시 이 일을 잊지 않았어. 하늘에 걸린 벌. 카시오페이아가 세상을 떠난 후 포세이돈은 카시오페이아를 하늘로 올려보냈어. 하지만 이건 칭찬이 아니었어. 벌이었지. 카시오페이아는 왕자에 앉은 채로 별자리가 되었어. 왕비의 자리를 유지한 채로 하늘에 영원히 갇히게 된 거야. 하지만 그 왕자는 결코 편안하지 않았단다. 카시오페이아는 북극성 주위를 끊임없이 빙글빙글 돌고 있어. 1년 내내 밤마다 쉬지 않고 말이야. 그리고 1년의 반 동안은 거꾸로 매달려 있어. 왕자가 뒤집히면서 카시오페이아는 하늘에서 떨어질 듯 위태롭게 매달린 모습으로 밤하늘을 떠돌아다니지. 이게 바로 카시오페이아가 받은 벌이야. 왕비였던 카시오페이아에게 주어진 벌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추락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영원히 보여지는 것이었어. 아름다움을 자랑했던 카시오페이아는 이제 불안정한 모습으로 하늘에 매달려 있고 권력을 누렸던 카시오페이아는 왕자에 묶인 채 자유를 잃었단다. 신들은 카시오페이아를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 저것이 바로 오만함의 끝이다. W와 M 사이. 카시오페이아 별자리는 5개의 별로 이루어져 있어. 이 5개의 별은 알파벳 W자 모양을 만들기도 하고 M자 모양으로 보이기도 해. 왜 이렇게 모양이 바뀔까? 지구가 자전하고 계절이 바뀌면서 카시오페이아의 위치도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이야. 봄과 여름에는 W자 모양으로 보이고 가을과 겨울에는 M자 모양으로 보이지. W자 모양일 때는 왕자가 똑바로 서 있는 모습이고 M자 모양일 때는 왕자가 거꾸로 뒤집힌 모습이야. 옛날 그리스 사람들은 이것을 카시오페이아가 받는 벌의 일부라고 생각했어. 카시오페이아는 영원히 안정될 수 없고 계속해서 바로 섰다가 뒤집히기를 반복해야 하는 운명인 거야. 하늘에서도 카시오페이아는 불안정해. 땅에서 누렸던 안정과 권력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이 별자리를 볼 때마다 우리는 오만함은 결코 안정적이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 오만함은 혼자 오지 않아. 카시오페이아 이야기는 단순히 한 여인의 실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야. 이 이야기는 오만함이라는 감정이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서 자라나는지 보여주는 이야기란다. 오만함은 혼자 오지 않아. 오만함은 권력, 아름다움, 성공과 함께 찾아온단다. 카시오페이아는 왕비였기 때문에 오만해질 수 있었고 아름다웠기 때문에 자신을 과대평가할 수 있었던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야. 무언가를 잘하게 되거나 많은 것을 가지게 되면 자신을 특별하게 생각하기 시작해. 나는 특별해, 나는 남들과 달라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위험한 선을 넘게 되는 거야. 인간의 한계를 잊어버리는 거지. 카시오페이아가 잊은 것도 바로 그것이었어. 자신이 아무리 아름답고 권력이 강해도 결국 인간이라는 사실을 말이야. 신화 속에서 신들이 화를 낸 이유는 카시오페이아가 아름답다고 말해서가 아니야. 카시오페이아가 자신을 신과 같은 존재와 비교했기 때문이지. 우리 삶에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어. 하지만 오만함은 그 선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 거울을 보는 시간. 오늘 밤 밤하늘을 한번 바라봐. 북쪽 하늘 어딘가에 W자 모양의 별이 반짝이고 있을 거야. 그 별이 바로 카시오페이아란다. 계절에 따라 그 별은 M자로 뒤집히기도 해. 그것은 수천 년 전 한 여인이 남긴 이야기지만 그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카시오페이아는 단지 옛날 이야기에 나오는 사람이 아니야. 카시오페이아는 우리 모두의 모습 속에 숨어 있는지도 몰라. 우리도 때때로 카시오페이아가 될 수 있어. 자신의 능력을 너무 믿을 때, 자신의 외모에 너무 집착할 때, 자신의 성공을 너무 자랑할 때, 그리고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다고 생각할 때 말이야. 그 순간 우리는 하늘의 왕자에 앉게 되지만 그 왕자는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해. 카시오페이아의 벌이 특별한 이유는 그 벌이 영원히 우리 눈에 보인다는 거야. 숨을 수도 없고 사라질 수도 없어. 오만함도 마찬가지야. 오만함은 언젠가 우리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말이야.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히 우리에게 경고만 하는 것이 아니란다.
카시오페이아는 벌을 받았지만 동시에 우리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았어. 카시오페이아의 이야기는 사라지지 않고 하늘의 별자리로 빛나고 있지. 어쩌면 신들조차도 인간을 완전히 잊고 싶어 하지 않았던 건 아닐까? 벌을 주되 우리에게 교훈을 남겨준 거야. 경고와 동시에 배움을 주는 것이지. 밤하늘의 별자리를 볼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해. 나는 지금 무엇을 너무 확신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선을 넘으려고 하고 있는가? 카시오페이아는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어. 거꾸로 매달린 채로 말이야. 카시오페이아는 우리에게 조심하라고 속삭이지만 동시에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 너도 인간일 뿐이야. 실수할 수도 있어라고. 밤하늘의 별은 단순히 빛나는 점이 아니야. 그것은 인간의 기록이란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말해주는 이야기이지. 카시오페이아는 오늘도 하늘을 빙글빙글 돌고 있어. 카시오페이아의 왕자는 계속해서 뒤집히고 있고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야 해. 나는 지금 어떤 왕자에 앉아 있는가? 내 왕자는 안전한가?